3월 월간 스테디 시작합시다. 우선 선글라스 하나 샀습니다. 제가 마라톤 대회를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용으로 샀는데 원래는 이거 말고 오클리를 샀었어요. 근데 반품을 한 게 너무 캐릭터 같더라고요. 제가 봤으니까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 같아가지고 뭔가 일상에서 아예 못 쓸 것 같이 생겼더라고요. 저는 겸하고 싶었어요. 마라톤만 나가는 건 이거 아니니까. 너무 무거운데. 제가 이번에 해봤는데 괜찮아요. 모자에 이렇게 탁 고정해가지고 이번에 쓰고 뛰셨나요? 네, 40km 뛰어봤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이쁘긴 하네요. 레이벤의 발로라마라는 모델입니다. 이게 약간 유명한 모델 중 하나예요. 김원중 씨도 이걸 많이 썼었고 크리스찬 베일이 이걸 썼을 거예요. 그래서 꽤 유명한 모델인데 진짜 착샷이 없더라고요. 이 모델 자체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외국인이 쓴 거 보고 저 사람이 저 정도 핏이면 나도 쓸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구매했는데 괜찮았습니다. 이게 대표님 말씀처럼 오클리보단 무거워요. 근데 저는 마라톤 때도 쓰긴 할 건데 평소에도 좀 쓰고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굉장히 기뻐요. 저는 매우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주말에 좀 쓰고 다녔습니다. 근데 무게가 거의 한 3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3, 4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또 스포츠 선글라스긴 한데 마라톤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좋다. 이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좀 샀는데 제가 원래 쓰던 가방이 고장났어요. 그 버클이 좀 찢어져가지고 아예 못 쓰게 돼서 그래서 전 크로스백이나 토트백 같은 거를 좀 구매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여름이기도 하니까. 그러다가 이건 좀 크긴 하지만 이건 아르켓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전 가방은 그냥 큰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트래블러 가방인가? 백인가? 그런데 여행 시간 단위로 이렇게 모델명을 채택하더라고요. 이거는 48시간이었던가? 아마 그럴 겁니다. 어쨌든 꽤 커요. 근데 저는 만족합니다. 좀 크긴 하네요. 어쨌든 그래서 좀 크다 싶어서 하나 더 구매한 게 이건 구매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거는 진짜 딱 가볍게 들고 다니기 좋아서 섬스토어에서 구매를 했고요. 섬스토어는 구매를 생각하지 않고 갔는데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잖아요. 근데 매우 마음에 들어요. 딱 제가 원하던 이쁜 가방이에요. 이거 아페스 브랜드의 가방이고요. 빈티지 모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데일리로 메고 조금 짐이 많을 때 이런 걸 메면 좋지 않나? 여행 갈 때. 그리고 신발을 샀는데 제가 산 신발은 3개고요. 이거는 이번에 나온 뉴발란스 카보나인 것 같더라고요. 엘리트? 제가 그동안 런닝을 하면서 카본화의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어요. 왜냐면 전 매일 뛰니까, 거의 매일 뛰니까 교체 시기가 좀 빨라요. 남들보다 빠를 것 같아요. 근데 카보나가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또 이번에 마라톤 대회 나가는 김에 대표님이 선물로 사주셨고 제가 신고 뛰어보니까 왜 신는지 알겠어요. 기록 단축을 떠나서 일단 엄청 편해요. 기록 단축은 일단 둘째 치고요. 그냥 신고 뛰자마자 느꼈어요. 저는 진짜 좋다. 진짜 콩콩. 진짜 뭔가 스카이 콩콩 타듯이 콩콩콩콩콩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역시 신발은 비싼 거 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매우 좋아요. 제가 이걸 신고 주말에 거의 60km를 뛰었어요. 합쳐서. 근데 발이 일단 너무 편해가지고 제가 보통 20km 이상 뛰면 물집이 꼭 잡히거든요. 물집 안 잡혔습니다. 되게 좋아요, 진짜. 선택지가 좀 많더라고요. 카보나를 이렇게 고를 때 저도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얘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정보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신어보니까 되게 좋습니다. 제 첫 번째 생애 첫 카보나였습니다. 최고. 그리고 이걸 샀고요. 990 V6죠. 이걸 산 게 최근에 이미지만 보고 이거 이쁘다. 이거는 뭔가 신을 수 있겠다. 되게 아저씨스럽게 생겨가지고 뭔가 이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회색 끈이 좋아요. 이게 흰색 끈인 것들도 있잖아요. 이거는 좀 사고 싶다라고 느꼈었는데 최근에 저희 지인이 있는데 같이 카페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걸 딱 신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뻐가지고 샀습니다. 매우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조금 더 날씨가 풀리면 더 자주 신을 것 같아요.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정 사이즈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거 좀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거 260으로 구매했고요. 굉장히 이쁩니다, 진짜. 그리고 저는 좀 똑같은 걸 많이 사는 편이라서 마음에 드는 신발이 있으면 그것만 삽니다. 그중 하나가 컨버스예요. 제가 작년에 샀다가 그게 너무 험하게 신어가지고 제가
전 그거 컨버스 신고 자전거를 진짜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이 밑창이 다 나가버렸어요. 뒤축이 아예 다 찢어져서 새로 하나 샀고요. 이것도 재팬라인 제이옥스를 샀고, 저는 이걸 구매하는 게 막 남들과는 다르고 싶고 이런 이유가 아니라 이게 앞코가 좀 짧아요. 앞코가 좀 짧고 이게 무광이에요. 저 이게 좋아서 이걸 계속 사는 것 같아요. 보통 앞코가 좀 더 넓거든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컨버스들을 보면은. 전 그리고 그 반딱반딱한 게 싫어요. 척 테일러의 그 반딱반딱함이 싫어서 계속 이걸 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로 사면서 좀 사이즈 다운을 했습니다. 얘는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얘는 그래서 저는 260으로 다시 구매를 했고, 근데 체감상 260보다 큽니다. 265쯤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신발에. 저는 안 뜯었네요. 지난주에 사가지고. 제가 겨울에는 런닝할 때 유니클로 비니 그거만 쓰고 달렸거든요. 그거 한 3개 사가지고. 근데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당장 머리에 쓸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런닝캡 용도로 보여가지고 덕빌 캡. 오랜만에 이제 신사 나갔다가 파타고니아 매장 들렸다가 귀엽게 생겨가지고 약간 제비 같은 귀여워서 샀고요. 이거는 이제 살로몬, 그냥 뭐 달리기 할 때 쓰려고 무신사에서 3만 원대길래. 진짜요? 네. 이 컬러가 안 나가나 봐요. 이거 이게 좀 싸더라고요. 네. 근데 뭐 달릴 때 뭐 저는 거의 블랙 베이스로 있기 때문에 모자 정도는 이 컬러가 괜찮겠다. 근데 은근히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모자가 나이키인데 뉴발란스 운동화 신기가 그렇죠. 좀 그럴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모자 같은 거나 의류 같은 거나 보다 보면 나이키가 많단 말이죠. 좀 쉽게 구매하기가. 뉴발란스는 그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아쉽죠. 예. 그래서 이번에 나이키 모자도 하나 사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을 다시 나이키를 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아쉬워요. 좀 아쉬워요. 뉴발란스는. 니즈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끝입니다. 네, 산 게 없네요. 끝. 저는 엔즈앤드 민즈의 패커블 백팩인데요. 이 엔즈앤드 민즈는 이전부터 좀 관심 가져왔던 브랜드인데, 패커블 백팩이 거의 매 시즌마다 나오는 스테디셀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부터 좀 관심을 갖고 있던 제품인데 항상 품절 상태여서 구매는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매물이 나와서 구매를 해봤고, 제가 엔젠드 민즈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이 가방을 들고 나왔던 그 룩북 사진이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디자인이나 색감이나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로 이어졌던 것 같고, 봄, 여름에 등산 갈 때나 데일리로 매기에 좋은 백팩인 것 같아요. 이 앞에 스트링 소재가 있어서 등산을 하다가 아우터 같은 걸 보관하기에도 좋고, 등판 소재도 메쉬로 되어 있어서 땀이 많이 나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여름이나 봄에 등산용으로 쓰면 좋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고, 초경량 나일론이어서 무게도 되게 가벼워요. 뭔가 요즘은 팩업을 되는 형식의 아이템들이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안에 보면 작은 주머니가 있어서 넣어서 팩업 형태로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다음은 신발인데 논네이티브라는 브랜드의 모카신 슈즈고, 이 제품은 보문 쪽에 그린하우스라는 작업실 겸 편집 공간을 같이 하는 숍이 있는데, 거기에 여자친구가 관심 있어 하는 식기류 브랜드가 있어서 같이 갔다가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이고, 논네이티브라는 브랜드를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원래 빔즈에서 숍 스태프로 일하시던 타카유키 후지 분이 전개하시는 브랜드더라고요. 디자인이나 스타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능성이나 편안함에 초점을 두고 전개를 하는 브랜드라고 해서 뭔가 그런 점도 마음에 들었고, 신어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가볍기도 하고 편하고, 그리고 사이즈도 제 사이즈여서 편하게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든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듦새도 좋은 것 같고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데려왔습니다. 저 이번 한 달을 이사를 해가지고 시간이 없었어요. 뭘 할 시간이 없었어요, 애초에. 좀 집처럼 해놓고 싶어서 퇴근하면 거기에 시간을 다 쏟았던 것 같고, 그래서 책을 못 봤어요, 사실. 이번 달에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저. 컨텐츠를 생각했을 때 문화적인 것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컨텐츠라고 생각해서, 저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동안 정말 제가 아프지 않는 이상은 저는 하루에 운동을 무조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조건. 저한테는 하나의 그냥 루틴 같은 거였어요.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즐거워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루틴. 하루를 조금 상쾌하게 시작하기 위한 툴 같은 거.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1년 동안은 거의 런닝만 했는데 런닝을 최근에 계속 했던 이유는 다른 운동에 비해서 훈련 같지 않다고 느껴져서 그냥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런닝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막 그전에는 헬스장을 갔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런 운동은. 계산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다음 운동 코스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런닝은 그런 면에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일 10km씩 뛰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10km씩 뛰고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러너라고 하면은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저를 자신을 러너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나는 이 행위 자체를 그렇게 내가 즐긴다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이 달린다는 행위 자체를. 근데 저는 어제 느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마라톤 대회를 신청을 했어요. 그냥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걸 신청 안 하면 올해도 역시 난 풀코스를 못 뛸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이자마자 신청을 했고 심지어 서울도 아니에요. 그냥 가장 가까운 대회가 대구였었고 그냥 대구로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평소에는 진짜 오래 뛰어봤자 20km 정도만 뛰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뛸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어요, 우선. 근데 이번에 마라톤 준비를 하면서 한 달 남짓한 시간이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한 30km도 뛰어보고 또 이번 주에 40km를 뛰어봤는데 제가 울었거든요, 뛰면서. 뛰면서 한 38km 구간에서부터 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울려고 운 게 아니라 그냥 눈물이 나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데 선글라스 그래서 껴야 됩니다. 눈물을 가려야 돼요. 어쨌든 제가 30km를 처음 뛸 때도 그런 감정을 좀 느꼈어요. 복받치는 느낌이 있어요. 어느 구간부터는. 아, 이거는 진짜 정신력 싸움이구나, 여기서부터는. 라는 걸 한번 느꼈거든요. 아, 이래서 장거리를 뛰는구나를 저는 좀 느꼈어요. 이래서 마라톤이 매력 있는 운동이라고 하는구나. 또 그거를 지나고 나서 40km를 뛸 때는 또 웃긴 게 30km를 처음 뛸 때처럼 그 30km 구간이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뛸만 하더라고요. 근데 30km에서 40km 구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울면서 뛰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울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있나? 진짜 힘들어서 눈물을 빼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그 순간이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냥 뭔가 복받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그 행위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달리는 행위 자체가. 그래서 어제 좀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제 어디 가서 러너라고 할 수 있겠다 싶은 게 있어요. 보통 운동을 할 때 내가 이걸 평생은 안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운동을 대하거든요. 이 시기에는 이 운동을 하는 거일 뿐. 근데 전 처음이에요. 죽을 때까지 이 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운동은 전 런닝이 처음입니다. 러너시라면 혹은 요새 달리기를 많이 하신다면 정말 느리기라도 좋으니까 한 번쯤은 장거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의 거리를 느리기라도 하루를 투자해서 한번 뛰어보세요.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느끼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어쨌든 전 러너입니다, 이제. 저는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이라는 책인데 제가 거의 책을 경영서적을 많이 읽어가지고 추천을 못 드리는데 의도적으로 한 권은 좀 인문학 책을 읽으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책은 박웅현 씨 어떤 책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책에선가 이 책을 추천해 줘서 읽어보고 싶다 하고 사놓고 작년에 산 것 같은데 이제 꺼내보게 됐습니다. 꺼내보게 된 이유는 요즘에 AI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2024 트렌드 코리아 같은 데 보면은 호모 프롬프트라는 단어도 부상하고 있고 그런 단어가 나오는 이유는 모든 게 AI와 로봇이 대체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중요한 부분이 뭘까를 생각했을 때 관점과 시선인 것 같더라고요. 문제 해결은 해줄 수 있을지언정 어떤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니까 그렇다면 또 인문학적인 사고가 다시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의식을 다시 느끼게 되니까 이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서양식 의복이잖아요. 전반적인 부분이 그렇지만은 특히 옷은 그렇다면은 한 끗은 어떻게 달라야 될까라는 질문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미국스럽지도 않고 유럽스럽지도 않고 한국스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그 답을 그냥 막 상상으로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책에 요새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전시 같은 데 많이 가잖아요. 네. 내가 전시에 가서 보고 느낀 감정이 조금 너무 얕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태도를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뭔가 그림을 바라보거나 전시를 대하는 태도를 이런 식으로 대해야겠구나라는 거를 배울 수 있었던 책입니다. 그 외적으로 이제 한국의 민화에 대한 매력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한, 특히 조선시대 문화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너무 패배한 역사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하지만 그 근간에는 500년이라는 시간을 지속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있었을 텐데, 그 긴 시간을 지탱할 수 있었던 그 힘, 근간?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더 할 수 있게 됐고요. 여러모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부분들이 공감이 가시고 생각의 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주말에 보고 왔던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예요. 캐릭터들이 일단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한국말의 서툰 나영의 모습이나 어수룩한 면이 있는 혜성의 모습들, 각각의 캐릭터가 좀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고, 잔잔하면서도 중간중간 좀 웃긴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고, 혜성이 나중에 나영을 찾으러 뉴욕에 갔을 때 바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2명만의 앵글을 담는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고, 영상미도 되게 좋았고, 카메라 무빙이나 인물을 담는 앵글이라던가 그런 부분이 캐릭터들의 감정에 조금 더 몰입이 잘 되게 해줬던 부분도 좋았어서, 뭐 예고편을 보시거나 간단한 줄거리를 보시고 끌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영화여서 추천드립니다. 네. 이사를 했기 때문에 어디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릴 만한 장소를 간 적이 없고요. 근데 이제 날씨가 좋잖아요. 이 영상이 나오는 시점에는 더 봄스럽게 변할 거고 바람이 시원할 겁니다. 어디든 가세요. 어디든 나가세요. 이럴 때 안 나가면 약간 손해예요. 나가시길, 바람을 즐기시길. 주말에 풍광이 진짜 좋더라고요. 와이프랑 같이 여유 있게 달리기를 해봤는데 처음으로 뭔가 좋았습니다. 이게 혼자 막 달릴 때랑은 또 다른 느낌으로 날씨를 즐겨야죠. 다 같이 기분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날 밖에 나오면. 맞아요. 그렇게 그 무리에 섞여도 보고 어디를 가셔도 기분 좋을 거예요. 요즘 같은 때는. 저는 이번 달에 다녀온 곳이 한 곳 있는데, 지난 월간 스테디 때 추천드렸던 맥파이 앤 타이거 네. 신사에서 티룸 클래스를 하더라고요. 와이프는 여기를 한번 갔다 와봤다고 해가지고 좋다고 해서 이번에는 같이 예약을 하고 가봤습니다. 가격이 막 저렴하진 않은데 한 사람당 3만 원? 티 코스 같이 나오거든요. 뭐 따뜻한 백차, 헛개 열매차, 방울토마토 절인, 보이숙차와 계절 다식, 설명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음미하고 이 과정이 되게 좋았어서, 경험에 쓰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조용하게 여유를 보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생각해 보면은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까 그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영화를 보고 왔던 라이카 시네마라는 곳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 연희동에 위치한 독립영화관인데 상업영화 이외에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도 다루고 있어서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건물 같아요. 좀 신축 건물이라서 내외부도 깔끔하고,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부분은 그 영화관 좌석이 몇 개 없어요. 한 40여 개 정도 되는데 음료 이외의 음식물은 반입이 안 돼요. 그래서 팝콘 소리나 이런 것들이 가끔 방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영화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음료 같은 경우는 컵 와인이나 맥주나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영화가 끝나고 나면 2층에 원래는 궤도라는 카페였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뷰도 좀 괜찮고 레일 형식으로 이렇게 서빙이 되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2층 카페에 들러서 영화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다가 가셔도 좋을 것 같아서 라이카 시네마 한번 추천드립니다. 라이카랑 관련이 있는 데인가요? 아니요. 그 아, 라이카는 아니고. 네. 아, 그냥 이름이 라이카인가요? 네. 되게 헷갈리네요. 이걸로 마무리하면 될까요? 네. 3월도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